네, 2021년 6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만만한 게 군, 충성을 이용해서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군 부사관 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라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아름다울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처리하는 과정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총장은 책임이 있으면 대통령은 책임이 없습니까? 나는 뒤에서 뒷짐지고 있다, 너나 평가하고 처벌이나 하겠다, 이렇게 수를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를 평가만 하고 가타부터 판결만 하겠다. 무책임하죠. 이런 조직은요,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대통령이 누굽니까?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도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미안하다 그래야죠. 이러한 결정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주권자인. 자, 이 여군 사건에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자기 소속 병과 부대장인 정보통신대대장, 그 위에 군수전대가 있겠죠. 군수전대장. 그 위에 20전투비행단장, 그리고 전체 부대의 규율을 관리하는 감찰실장. 아까 3명의 직속상관하고 1명의 감찰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짓다 보면은 20비 자체가 초토화됩니다. 공군 자체가 초토화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자체가 초토화됩니다. 저희 조카들 중에 장교들도 있습니다. 문제의 병사들이 들어오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시끄러워지니까 중대장 시절에 다른 병사 1명을 그 문제 병사 전담 병사로 지정을 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고, 둘은 열외에 훈련도 안 하고 근무도 안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중대장, 그 위에 줄줄 사단장까지 다 책임을 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대가 아닌 겁니다. 군대라고 하는 거는 전쟁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 때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비군으로 갖춰놓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갖춰놓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고, 그냥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싸우면 이기겠다라고 해서 작전을 짜고, 이렇게 싸우려면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기도 도입하고, 또 무기를 그냥 도입하면 안 되니까 자꾸 사용하는 방법을 숙달시키는 연습을 하고, 그냥 연습을 하면 안 되니까 뛰어다니면서 실제 전쟁처럼 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이게 군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모없는 조직이지만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군대를 사람 관리에 주력하다 보니까 관리소처럼 가게 되면 이 본연의 업무가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학교라면 또 달라요. 저는 지금 군대의 계급을, 저희 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여기다 아라비아 숫자로 된, 로마 숫자로 된 학년 배지, 중학교 때는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된 학년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이 학년과 계급을 동일시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급은 다릅니다. 기업체에 가도 직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가도 역시 그런 5급, 4급 그런 직급이 있듯이. 이거 학년이 아닙니다. 20살이 넘으면 성인입니다. 자기 방어는 자기가 하고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라면 보호자가 있죠. 부모도 보호자고 선생님도 보호자니까 보호자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겠지만, 일단 성인들이 모인 군대라고 하면은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틀어진 문제를 조직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근데 몽땅 책임을 조직에 지라고 해서 책임자부터 날려버리고, 그리고 최고 책임자는 책임도 안 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군대가 됩니까? 저는요, 장교들 쏘이들을 보게 되면 멋있죠. 쏘이보다는 준위가 멋있고 대위가 멋있는데, 일반 기업체에는요, 쏘이 나이를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왜? 대학 졸업자 기준으로 대학교 마치고 군대 2년 최소한 갔다 오죠.
소위는 군대 안 갔지 않습니까? 바로 군이란 직장에 입대했으니까 일반 기업체에서는 입사하지도 못한 나이입니다. 중2 1년 차도 마찬가지고 중2 2년 차가 신입사원입니다. 그 다음이 대위가 되겠죠. 대위 정도가 결국은 신입사원 나이입니다. 그러면 신입직원 처음 들어오면 신문사에서는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교육만 시킵니다. 수습. 그리고도 기자로 발령 내린 다음에도 한참 멘토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킵니다. 대위 나이도 제대로 취재 못해요.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됩니다. 아주 쉬운 거나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 빨리 밥값해 그러는데 한 3년쯤 지나면 제가 본격적으로 밥값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그 정도 나이면 거의 소령급입니다. 대위 고참이거나. 근데 이 사회에서는 소위나 중위가 사고를 내면 뭐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상당히 어린 친구들이에요. 기업체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 나이들입니다. 물론 군이 좀 더 확실한 윤리 기준을 갖고 있고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군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엘리트는 아닙니다. 사관학교도 삼성이나 현대나 LG, SK에 가는 신입 직원들이 우수합니까? 군대에 병 말고 장교를 칩시다. 장교로 가는 친구들이 우수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를 스카이라 그러는데 사관학교 출신들이 이들보다는 안 가요? 물론 뭐 학력 점수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지만 군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병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소위보다 한두 살 어린 나이에 입대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20살 막 갓된 나이이다 보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먹다가 자기 돈으로 뭐 쿠팡이나 뭐 배민 시켜갖고 사 먹고 있다가 뜨신 밥 먹고 있다가 단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거친 밥 먹으니까 괴롭죠. 요즘은 군대에서 돈 잘 주니까 그거 갖고 PX 가서 햇반 사서 먹고 아니면 꾹 참았다가 집에 와서 먹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적응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관심병사가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어른 잣대를 들이밀어서 너 군인인데 왜 그거 못해? 근데 소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ROTC로 입관했던 학사장교로 갔던 뭐 사관학교 좀 낫겠지만은 결국은 엄마가 해주는 밥 먹다가 막 들어온 친구들입니다. 부사관도 비슷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군인데 이런 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 정치권이 가혹하게 아주 덤벼듭니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관대합니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저렇게 처절하게 폭파해도 우리나라 대통령 군통수권자를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라고 해도 허허허 웃습니다. 무골노인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왜 저렇게 탁탁탁 날려버리나요? 우리나라 군대가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누구를 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군의 문제점은요. 군은 필요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합리성이라는 걸 인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명하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구호 자체가 대부분의 부대가 충성이잖아요. 해군과 공군, 해병대에선 단결 뭐 이렇게 하기나 필승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충성입니다. 무조건 충성합니다. 상명하복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까라면 깝니다. 죽으라면 죽습니다. 가서 죽어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싸우다 보면. 그래서 뭔가 잘못됐을 때 야단을 치게 되면 그 효과가 쫙쫙 뻗칩니다.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징계한다 그러면 행정소송 내고 난리고 민간 기업은 더 하고요. 군인들, 이게 공군참모총장 청와대에서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죠. 물론 본인도 뭐 생각을 있었겠지만 무지하게 약합니다, 군인들. 이제 쭉 보니까 공군 참모총장 뭐 저보다도 후배의 나이고 해서 이제 대충 그들의 마음들을 알겠어요. 별로 그렇게 강고한 사람들은 못 됩니다. 그리고 늘 군인들을 보게 되면 육군에서는 보게 되면 대령 내지 준장까지는 그래도 군인다운 군인들이 성장해요. 근데 투스타쯤 올라가거나 원스타 올라갈 때부터는 그런 친구들은 강성이라 그래가지고 배제가 됩니다.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해공군에서 보게 되면은 한 중령까지는 군인다운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대령부터 벌써 컨트롤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자꾸 배제시키고 착한 친구들을 진급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별들 보게 되면 제가 그 전에 똥별이라고 얘기했는데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아주 범생이들만 버글버글 합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고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시킨 대로 합니다. 상명하백에 너무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뭐해요? 부대에서 사고 나지 말라 그러니까 사고 일으킬 병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관심 병사 있으면 다른 병사를, 병사도 모자라는데 그 친구만 관리하게 하고, 또 그게 둘이면 4명이 빠져나가고, 그럼 분대가 10명인데 거기서 만약에 한 분대에서 2명이라 그러면 분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소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군이라고 하는 상명하복 조직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시범 케이스로 딱 문제 생겼을 때 조지면은 사회 기강도 잡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사건을 일으킨 자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후속 처리 과정이 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변사 사건을 취재해 보면 거기에는 자연사 일조차도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그랬구나.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책임져라. 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가면 우리 군은 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와해시키는 가장 주범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여당, 정치인,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잘못되는 거, 그거 우리도 원치 않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가 더 흔들린 것도 위험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국민 여러분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을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선호가 바뀌면 조직은 와해됩니다. 이미 와해됐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원하고 북한이 원하는 통일 전술이 먹힌 건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분노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다시 한번 사건을 보시면서 대통령, 당신은 똑바로 하고 있어? 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